영수가 너 나더러 집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놀라? 우리 약속했잖아. 남편들 먼저 가면 둘 중 하나 집 정리하면 같이 사자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평생 친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영숙이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며 되레 나를 노려보았다. 그게 이런 식으로 내 집을 달라는 말이었어? 영숙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정분아, 너 요즘 허리도 안 좋고 혼자 사는 거 위험해. 그냥 이번 기회에 집 정리해서 나한테 오면 서로 편하잖아. 그 집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말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욕심.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50년 동안 영숙이를 믿어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었던 사이, 결혼식에서 서로의 축의금을 몰래 더 보태주던 사이, 각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던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영숙이가 내 집을 노리고 있었다. 영숙이가 방문한 건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커피나 마시러 온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여긴 너무 넓어서 위험해. 부엌도 그렇고 거실도 미끄럽고. 넘어지기 딱 좋지. 이 집 팔면 노후 자금이 넉넉해질 거야. 너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과해. 알지? 이런 집 찾는 사람들 요즘 금방 나타나. 나는 처음엔 그저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집을 내놓아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 영숙이는 더욱 밀어붙였다. 나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사정이 조금 힘들어.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빚을 좀 냈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집만 정리하면 나도 숨 좀 돌리고. 그러니까 내 아들 빚 때문에 내 집을 정리하라는 거야? 정분아. 영숙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우리가 남이야? 평생 친구잖아. 평생. 너도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을 영숙이는 오해했다. 좋아. 그럼 내가 중개업자도 알아보고 너 대신 매수자랑. 그 순간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영숙아. 그만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숙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생 친구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 반감, 실망, 그리고 내가 쓸모없게 변화된 상대라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영숙이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알아도 나 없으면 너 금방 무너진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나는 멍하게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된 걸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남은 유일한 내 편이던 사람이 오늘은 내 인생 가장 큰 위협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가 식어 있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며칠 뒤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영숙이가 내 이웃 몇 명에게 정분이 집 곧 판대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 실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정분이가 판달력이 요즘 좀 흐려져서 혼자 사니까 위험하잖아요. 내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다.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내 집을 대신 관리한다고. 나는 손이 떨렸다. 불안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나 충고가 아니었다. 영숙이는 진심으로 내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 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내 집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 딩동.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보자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매물로 내놓으셨죠? 숨이 턱 막혔다. 아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어떤 분이 대신 문의하라고 했다면서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이름은 영숙 씨라고. 혈압이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최대한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정보예요. 이 집은 매물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문의 하지 마세요.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자마자 나는 문의 걸쇠 3개를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문을 등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영숙이가 동네에 떠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까지 시도한 거였다.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대놓고 수군거리는 건 아니었지만 내 쪽을 흘끗 보며 말을 멈추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 익숙한 이웃 박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정분 씨 요즘 괜찮아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요새 영숙 씨가 많이 걱정하더라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 걱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박 아주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보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작게 덧붙였다. 혹시 정말 집 정리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목까지 치밀어 올라 말문이 막혔다. 영숙이는 나를 판달력 흐려진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 말 한 줄이면 이 동네에서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집을 빼앗는 건 남들이 보기에도 도와주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결정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터졌다. 우편함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부동산 매도 위임 관련 안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류 안에는 내 서명과 동일한 필체의 사인까지 들어 있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이런 서류를 쓴 적이 없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도. 몸이 떨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얼마 뒤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중개업자는 이런 말을 했다. 영숙 씨가 대신 서류 작성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연세 있으니까 편하게 도와드린 거라고. 귀에서 윙 하고 소리가 울렸다. 나는 소리쳤다. 내가 쓴 적도 없고 위임한 적도 없어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너무 컸다. 영숙이는 나를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몰았고 그 틈을 이용해 내 집을 대신 팔아도 될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쏟아냈던 그 말. 나 없으면 너 금방 무너진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다. 나를 무너뜨리면 그 자리에 그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결국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전화기를 쥐고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째 시도 만에 통화가 연결됐다. 왜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 바쁜 거 안 보여?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아하는 투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다. 영숙아, 너 내 이름으로 위임 서류 작성했어? 잠깐 침묵. 그리고 비웃는 숨소리. 아, 그거? 너 혼자서 하라면 못하잖아. 내가 대신 해준 거지 뭐. 내가 부탁한 적 없어. 정분아. 그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아졌다. 내가 요즘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동네 사람들도 다 느끼는데 왜 너만 인정 안 해?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내 평생 친구가 내 기억력과 판단력을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영숙이 말을 더 믿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두렵게 했다. 내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말했다. 그러자 영숙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한번 해봐.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뚝.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집 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불안하게 들렸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 바람 소리까지도 온 신경에 꽂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내가 계속 침묵하면 정말로 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만 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새벽 4시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볼펜을 손에 쥐고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싸울 것이다. 그 한 문장을 적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나 자신이 조금 되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행동해야 했다. 증거를 모으고 내 억울함을 입증해야 했다. 내 기억력도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친구에게 빼앗기느니 나는 맨바닥에 나앉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은 전쟁터처럼 요동쳤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뜨거운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나는 며칠 동안 영숙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았다. 그녀가 떠들고 다닌 말, 이웃들의 오해, 위임 서류, 그리고 중개업자의 증언까지. 손이 떨려 글씨가 여러 번 삐뚤어졌지만 계속해서 적었다. 언제든 무시할 수 있는 말들이 쌓이면 증거가 되고 증거는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가볍거나 예의 있는 노크가 아니었다. 마치 문을 깨부수려는 듯한 날 선소리. 정분 씨 집에 계시죠? 저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동사무소? 왜? 문을 열자 2명의 공무원이 서 있었다. 뒤에는 경찰까지 1명 있었다. 무슨 일이죠? 공무원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최근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억력 문제나 판단력이 흐려진 적 있으신가요? 숨이 턱하고 막혔다. 그 문장이 내 귀를 찢었다. 누가 신고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전혀요. 제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하죠? 일단 확인차 왔습니다. 주변에서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해서요. 그 주변이라는 말 속엔 영숙이 이름이 선명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안쪽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준비했던 기록들을 꺼내 보여줬다.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 있던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영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분 씨가 최근에 사기 전화도 자꾸 받고 서류도 제대로 못 챙긴다.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집 관련 결정을 할까 걱정된다. 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마치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참다 못하고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단번에 받았다. 왜? 목소리는 싸늘했다. 너 동사무소에 신고했어? 했지.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왜 그랬어 왜? 정분아. 널 위해서야. 내가 요즘 얼마나 불안정한데?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도 이상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이상하다고?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래. 너 요즘 많이 변했어.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사고 날까봐 무서워. 나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에 쥔 휴대폰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나를 돕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도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사람들의 믿음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쥔 사람이 내 친구였다. 영수가 부탁할게. 그만해. 그냥 그만 좀 해. 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한마디 했다. 정분아. 너 이미 늦었어.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 내가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대신 도와준다는 거. 내가 반대해도 내 안전이 먼저야. 그녀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도만 담겨 있었다. 너는 이제 내 손안에 있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 나는 그대로 식탁에 엎어져 울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내 목소리를 빼앗기고 내 판단력을 의심받고 내 집의 주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조용한 내 집이 어느새 누군가에게 뒤에서 잠식당하는 것 같은 공포.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소파, 커튼, 책장, 사진액자. 평생을 함께 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금 싸우는 건 집이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였다. 다음 날 한밤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창문 틈으로 확인하자 어둠 속에서 영숙이가 서 있었다. 가로등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분아,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너 이 집 점점 감당 못하고 있잖아. 나한테 맡겨. 내가 지켜줄게. 나는 숨을 참고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분아 듣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넌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감싸고 그것을 꼭 붙들고 서 있었다. 그녀가 떠날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건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문 밖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나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울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부서졌다. 며칠이 지나도 영숙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내 주변을 천천히 조여오는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문 앞을 지나가도 휴대폰이 울려도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도 나는 흠칫 놀랐다. 침대에 누우면 귀가 예민해져서 바닥의 삐걱임까지도 누군가 내 집 안으로 스며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가장 지치게 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반박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우유를 고르다가 영숙이와 친한 최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짧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로 바로 다른 직원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정분 씨 많이 불안정해 보이던데. 나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리를 벼락처럼 때렸다. 이 동네에서 나는 더 이상 정분 씨가 아니라 언젠가 큰일 날 것 같은 늙은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전등을 켜고 식탁에 앉았다. 노트, 증거자료, 기록들.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떠보였다. 내가 아무리 모아봤자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이라는 덩어리를 지울 수 없었다. 휴대폰을 열어 영숙이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눌렀다. 수십 번 반복했다. 결국 나는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리고 그녀가 받았다. 왜 또?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영수가 제발 그만하자. 나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예전 그대로야. 아무 문제도 없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왜냐고? 잠깐의 정적 뒤에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나는 그 말뜻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매일 싸우고 있는데 넌 그냥 버티는 척만 하잖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게 보기 답답했어.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내쉬고 말했다. 정분아, 넌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게 돼. 그게 나였으면 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애틋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는 굴레처럼 느껴졌다. 내가 약해질수록 난 내 곁에 있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계속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게 더 이상 나를 필요 없게 만들잖아.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영숙이가 내 집을 원한 이유, 내 삶에 끼어든 이유, 내 주변에 문제 있다고 퍼뜨린 이유. 그녀는 내 집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적어도 자신이 필요해지는 존재로.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영수가 넌 친구가 아니야.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곁에 남지 않아.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 그럼 너 혼자 해봐. 어디까지 버티는지. 뚝. 전화는 그 말로 끝났다.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이웃들은 점점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며 인사를 피했다. 내가 걸음을 조금만 헛디뎌도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 혹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먼저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 갑자기 냄비에서 펄펄 끓어 넘치는 물소리가 나는데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손을 움직여 불을 끄기까지 10초 이상 걸렸다. 그 10초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람들이 혹시 맞게 본 건가? 내가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아무도 증명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자리를 잡으면 누구도 그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새벽,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D-동. 초인종이 울렸다. 밖은 아직 어둡고 새벽 5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또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가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영숙이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종이 서류 뭉치, 다른 손에는 집 열쇠 모양의 키링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문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분아, 문 좀 열어. 이젠 다 준비됐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 나는 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왜 붙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놓을 수가 없었다. 내가 못하겠다면 내가 해줄게. 넌 날 믿어야 해. 그녀의 말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이제는 도움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문 너머에서 그녀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분아, 넌 결국 내 곁으로 오게 돼. 혼자서는 못 버텨.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다. 영숙이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말은 내 벽과 바닥과 천장 사이에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나는 식탁에 앉아 이 글을 적고 있다. 조명은 켜져 있지만 집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진다. 아니, 집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온 듯하다. 나는 이 싸움을 끝내지 못했다. 집은 아직 내 것이지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시선은 변했고 영숙이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문 밖 어디선가.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무너지는 건 집을 잃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잃었다고 믿기 시작할 때라는 걸. 나는 오늘도 이 집에 있지만 이곳이 정말 내 자리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이미 조금씩 무너져 있었다. 장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